안녕하십니까. 우리 경폴카를 이때까지 잘 따라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책임론이 다 돼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5문제로 책임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고, 오늘 그 4번째입니다. 오늘 4번째 하고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하면 5문제인데, 아마 책임론은 분명히 이 안에서 5문제 안에서 다음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험 치고 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원래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악시오 리베라 인코사라고 원래 불리는데, 악시오라는 것은 액트, 행위입니다. 악시오. 리베라 인코사, 리베라는 자유, 인코사, 영어로 인코즈, 이유, 원인. 그래서 인코즈, 원인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행위. 악시오 리베라 인코사.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영역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했고, 구속요건 결과 실현 행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인정하는 견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 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2번째, 원인에 있어서 자른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 또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구속요건에 해당 행위를 시작한 때 실행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야, 형법을 공부 안 하고 이 문제 푸는 거는 참 대단한 일입니다. 형법이,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 더 읽어봤자 뭐 어차피 모르는 건데, 그지? 완전 처음인 분들이 저는 더 좋아요. 왜냐면, 야, 이렇게 어려운 말도 우리가 풀 수 있단 말이야. 5분, 10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근데 원래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범죄할 때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사람 A가 나는 오늘 B를 죽인다 생각하고 지금 술을 마시고 있죠. 이 A입니다.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실 때 이것만 잘 볼게요. 술 마신 것은 1, 2, 3 우리 범죄 성립 요소 중에 범죄가 없죠. 술 마신 건 범죄가 아니죠. 물론 이때는 아주 멀쩡한 사람은 맞아요. 이걸 책임 능력은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만취 상태에서, 이게 먼저 만취 상태에 도달한 후에 A입니다. 범죄 현장에 와서 이 B를 죽인 거죠. 그럼 이걸 보면 이거는 1, 2, 3에서 범죄는 했죠? 정당방위나 뭐 위법성 조각사 이런 게 없으니까 위법하다고 그래요? 근데 책임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심신상실죄에서 무죄로 합니다. 그럼 칼로 찌르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 실행행위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행행위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 범죄를 해도 1, 2, 3에서 경찰이 달려와 보니까 책임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 무죄네. 그리고 술 마시는 행위 볼까요? 이걸 원인행위랍니다. 원인행위. 원인행위. 그럼 이 술 마신 것은, 범죄가 아닌데? 그래서 책임은 뭐 있지만, 이때 멀쩡했으니까. 범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대원칙이 행위와 책임 능력은 동시에 존재하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조문에 안 써도 당연한 말이죠. 범죄 행위 할 때 멀쩡해야 되죠. 멀쩡하지 않으면 무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조 1항하고 우리 조문에, 이건 제가 조문 S채트
조문 10조 1항과 2항에서 심신상실자, 정신없는 심신상실자, 이 사람은 무죄. 또 심신미약자, 미약자는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와 책임은 동시 존재 원칙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신상실자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사람 A를 무죄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1시간 전에 나는 B를 죽이려고 살인고의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자기 자신을 무죄 상태로 빠뜨려서 죽이면 나도 그럼 저렇게 하면 무죄란 말이야? 그럼 나도 A처럼 누구 죽이고 싶은데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대비해서 바로 이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10조 4망. 위치는 10조 1항, 10조 2항 뒤에 여기에 10조 4망이 있는 거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현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죄처럼 보이더라도 네가 위험 발생을 저 사람 죽이겠다라고 예견하고 미리 알면서 네 스스로 됐죠? 심신장애 상태를 네가 술 마셔서 야기를 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때는 전 2항 앞에 2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앞에 2개니까 사망 앞에 1항과 2항 이 2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 사람은 멀쩡한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유죄로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조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원인이 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우리나라 10조 4망의 조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에는 처벌되나요? 예, 처벌됩니다. 그런데 뭐가 시험에 나오죠? 그거는 처벌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처벌은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이 조문 있죠, 이 조문.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이 사람 처벌하는 이 조문. 이 조문은 우리 형법의 대원칙, 행위와 책임 능력의 동시 존재하라. 이 원칙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걸 물어요. 다시 말해서 이 원칙을 그대로 관철시킨다. 이 말은 이 원칙과 하등의 이상이 없다. 지금 이 조문은 이 원칙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것이다. 이 말이 어렵죠.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은 객관주의, 주관주의 들어봤죠, 우리. 이게 주관주의, 객관설. 다시 한마디로 객주절에서 이게 객입니다. 객주절로 나눠져 있는데 주관주의는요. 악성이 드러나면 범죄의 시작으로 봐. 자, 이 사람 한번 평가해 볼게요. 원인행위 술 마신 때 이때 벌써 범죄는 시작됐다고 봐. 이게 X가 아니고 O라는 거예요. O. 이게 범죄가 아니고 뭐가 범죄란 말이냐. 술만 마셔도 나의 악성은 드러났으니까 살인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범죄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관주의는. 그러면 책임 능력도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행위와 책임 능력은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처벌하죠. 심지어는 이 조문이 없어도, 이 10조 4망이 없어도 얘는 처벌돼요. 주관주의에 따르면. 이 원칙을 관철시키잖아요. 그래서 실행착수 시기, 범죄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면 원인 행위 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의 도구로 봐요. 나의 도구로. 그래서 이 나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 간접정범은 누구를 뒤에서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이 2개가 있는데요. 자, 술만 마시고 잠들어 버리고 살인이 안 나가도 이미 얘는 살인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 미수로 처벌한다. 가벌성, 처벌이 확대된다. 2번째, 구성요건 정형성. 이 범죄 요건이라는 거는 범죄마다 모습이 다 다르잖아, 사실은. 살인이 다르고, 강간은 다르고, 절도가 다르고, 강도가 다를 건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왜? 술만 마시면. 나 살인할래,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살인 시작. 나 술 마시고 절도할래, 술 마시면 절도 시작. 나 술 마시고 강간할래, 술 마시면 강간 시작. 술만 마시면 모든 범죄 시작한다. 모습이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범죄 모습은 다른데 그 정형성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을 얘들은 받는 거예요.
얘들이 주관주의, 실행착수 시기를 술 마신 대로 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적 부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판은 가벌성 확대, 구속요건 정형성 무시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조문은 이 원칙과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대로 관철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설명 문제예요. 논리 싸움이에요. 두 번째,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범죄가 어떻게 술 마신 게 범죄냐? 범죄는 이거지. 이때부터 범죄다. 실행행위가 바로 실행의 착수다. 칼로 찌르는 구속요건을 실행하는 행위가 바로 범죄의 시작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 범죄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 범죄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책임이 없어요. 심신상실 상태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 보면 처벌 못 하잖아요. 그죠? 무죄잖아요. 책임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데 이 사람 처벌하고 싶으니까 이 규정을 만들어서 얘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없으면 얘는 처벌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그대로 따르면 행위와 책임은 동시존재하지 않는 아이니까. 그래서 얘를 처벌하려면 이런 예외 규정, 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조 사망은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처벌하고자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의 시작은, 범죄 시작은 언제입니까 하면 실행행위 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행행위 시. 이게 바로 범죄의 시작이다. 파란색 이렇게. 객관주의죠. 그리고 절충주의는 자, 통상 보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지? 이 절충설인데, 절충설은 범죄 시작은 이때로 봐. 일단은 범죄 시작은 이때로 봐. 술 마신 건 범죄를 안 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죄니까 이 사람을 처벌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처음부터 범죄의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난 너를 죽인다. 스스로 술을 마신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되지, 이것만 가지고 처벌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와 원인행위, 이행위, 실행행위, 이걸 둘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적 관련성. 이게 이 사람 처벌의 근거가 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해요. 실행의 착수는 여기 실행행위 시에 있는데 그 근거는 원인행위에 두고, 실행의 착수는 실행행위 시에 있는데 근거는 원인행위에 두고, 이런 말을 막 쓰면서 이 둘 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절충설이에요. 절충설의 핵심 단어는 불가분적 연관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역시 실행의 착수는 실행행위시로 보기 때문에 역시 예외를 인정하는 쪽에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설은 요 세 가지입니다. 자, 결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노란색,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에 자신을 빠뜨리고 누구를 죽였다. 근데 죽인 현장에 오니까 이 사람은 책임 능력이 없다. 일단은 심신상실로 보인다. 그러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10조 사망이라는 걸 두어서 위험 발생을 네가 미리 알면서 자의로 스스로 술을 마셔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이 두 개를 적용하지 마라. 유리하게 해주지 말고 책임 능력자로 하라라는 조문을 두고 있다. 그게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0조 사망이다. 그럼 이 조문에 의해서 이 사람 결국은 처벌된다. 누구에 의하더라도 처벌은 된다. 그런데 논점은 바로 대원칙, 행위와 책임은 동시 존재해야 처벌되는데 이 사람은 동시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범죄가 이때로 보면 동시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범죄는 이때로 보기 때문에 원인 행위로. 그래서 행위와 책임은 동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니까 이 원칙과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관철시킨다. 실행착수 시기는 언제다? 원인행위, 술 마신 때다. 그 자기 자신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그리고 처벌의 범위는 넓어진다는 비판, 그리고 범죄 모습이 다 다른데 얘는 술만 마시면 범죄 시작이니까 모든 범죄 시작이 똑같아. 그래서 구속요건 정형성을 무시,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 주장은 이 원칙을 노란색 동그라미는 주관주의 원칙을 관철시키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이 조문은 이 원칙의 예외다. 이 조문 없으면 얘 처벌 못한다. 왜? 범죄는 이게 아니고 이거기 때문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그대로 넣으면 얘는 처벌 못하는 애다. 그런데 이런 놈은 처벌하려고 만든 게 얘니까 이 원칙의 예외다. 그럼 실행의 착수는 범죄 시작은 이때로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행행위 시가 실행의 착수다라는 객관주의. 그리고 그래도 이 원인 행위를 무시하지는 말자. 둘 다 불가분 나눌 수 없는 관련성에서 근거를 찾자. 실행 착수는 얘기지만 근거는 원인 행위에 두고, 실행 착수는 얘기지만 근거는 원인 행위에 두고, 그래서 불가분적 관련성 두 개가 있을 때 처벌된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시작은 실행 행위 시므로 이 조문은 이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대충이지만 가볍게 한번 해봤는데 이건 좀 익숙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약간 여러분들 아직 밥으로 이해하면 밥의 뜸이 덜 든 상태인데 지금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구속요건 결과 실현 행위에 구속요건 결과 실현 행위에 요게 뭐예요? 아까 칼로 찌르는 거. 거기에 실행의 착수, 범죄 시작이 있다. 아까 노란색 위에서요? 아니면 밑에 객관주의였어요? 객관주의지. 아까 파란색. 그죠? 그러면 예외를 인정하는 거 맞죠? 기억 안 나요? 자, 구속요건 결과 실현 행위에 실행의 착수 있다. 이 사람이, 자, 안 보면 다시 이런 걸 보면서 봐봐요. 실행 착수가 언제? 여기에 구속요건 실행이 있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잖아요. 아까 얘들 아니잖아요. 노란색 돼 있는 얘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한다. 맞죠? 두 번째. 원인 자료 행위 가버선 거를, 자,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다. 누구 했어요? 아까 노란색이었죠. 제일 위에 있었던 거. 그러면 봐요.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구속요건에 해당 행위를 시작하는데,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술 마신데. 원인 행위 시에 실행 착수 있다 해야 되죠. 이건 X. 그 다음 세 번째. 10조 사망. 자, 예외로 본다. 10조 사망은 예외로 본다. 그럼 당연히 아까 술 마시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칼로 찌를 때, 그치, 실행 착수가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밑에 거. 제가 위치로 말한 밑에 거. 위치만 잘 봐요. 맞고. 그 다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장 이야기하는 자의 행위는 아까 조문이네요. 10조 1항 및 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아까 조문. 당연히 맞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처음 하는 놈 되겠나 안 되겠나? 미안합니다. 이거. 처음 하는 분 되겠나 안 되겠나 모르겠다, 이거. 요 정도로 해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닌 천재야, 천재. 닌 천재야. 이거는, 요렇게 하면 모든 문제 다 풀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문보다도 먼저 요걸 공부하세요. 색깔이 안 바뀌네. 이 부분 있죠. 아까 요 위에 부분. 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잘 봐요. 요런 관철시키는 입장 해놓고, 요 원칙과 이 조문 하등의 이상이 없다 해놓고, 요런 말들을 쓰잖아요. 이건 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거는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은 요렇게 써야 돼요. 요렇게. 요것만 잘 찾으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그래서 요거 다음 시험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원인 자료 행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통 이상한 말들이 설명 듣고 싹 쳐다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형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일을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 형법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을 저걸로 보잖아요. 범죄자로. 잠재적 범죄인. 범죄란 게 현실적 범죄만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범죄도 범죄인데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어렵게 돼도 조금만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형법입니다. 그래서 초학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우리 다음에 이제 책임은 한 문제 남았어요.
아주 쉽게 또 약간 야매 뜨는 거 하나 할게요. 그 마지막 문제가 뭔가 하면 금지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판례 공부입니다. 그 많은 공부를 한순간에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의 외울 필요도 없이 답을 10초, 5초 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연습을 한번 해보고 책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